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명절을 맞아서 몇 개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뿌리겠다. 이것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미래 세대를 약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지켜보고 그리고 정치에 투신한 뒤에 지켜보면서 내린 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뒤에도 이재명 대표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지역화폐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예산 편성권은 원래 정부에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뽑을 때 예산 편성은 행정부에서 하라라고 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사실상 백지화시킨 다음에 자신들이 감액 예산, 다 잘라낸 예산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도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파국을 맞이했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정상적이라면은, 보통 상식적이라면은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만이라도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 라면서 이것을 여야가 협의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추경 예산 편성의 속내는,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또 뿌리겠다. 그것을 위한 돈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하자라는 것이 진짜 속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화폐를 뿌려서 경기가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는 경제적 손실만 있지 경제적인 효과는 없었다라고 시인을 했었던 것이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돌리면 모두 드는 예산이 13조 원입니다. 13조 원. 이 13조 원이 어디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돈이고 결국은 국민들이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낸 돈으로 마련되는 것이 국가 예산입니다. 그런데 13조 원을 그렇게 써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알고 그냥 펑펑 써서, 그러다 결국 국가가 망하거나 망할 지경에 처한 나라들, 남미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좌파 운동권, 1980년대 주사파, 김일성 주석을 신봉하면서 주체사상을 자신들의 이념으로 생각했었던 그 주사파 운동권, 그리고 그 후예인 바로 아래 한총련 운동권, 이 사람들은 평생 자기 돈으로 경제활동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세금 제대로 내본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업 돈, 그리고 나라 돈,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끌어다가 펑펑 쓰는 게 속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 돼서 또 하나의 강력한 기득권인 귀족노조, 민노총과 한몸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약자인 노동자들은 그들은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땀 흘려 번 돈으로 펑펑 써주면서 자기 돈처럼 쓰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아니라 자기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사업한다고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줄줄 새서 흘러 들어갔는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 감사에서 다 드러난 2022년 4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직전까지 우리나라의 나라 빚이 69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70년 동안 쌓인 우리나라의 빚이 660조 원이었습니다. 660조 원. 70년 동안 쌓인 돈이, 빚이.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76조 원이 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제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놓고는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것을 통계 조작까지 하려고 했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놓고는 또 25만 원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양곡관리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했었던 그 법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다 사들이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인들이 장사하다가 다 팔리지 않은 물건도 정부가 다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은 그렇게 하면 다 좋겠죠. 모두가 다
뭐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얼마나 왜곡될 것이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은 결국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남미, 유럽의 그런 나라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 공짜 좋아하다 보면 결국 망한다. 그 가르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그 좌파 경제 정책의 피해는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표적인 운동권 경제 정책들, 소주성, 그리고 탈원전, 그리고 부동산 정책, 제일 큰 피해자가 바로 직격탄 맞은 것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막 올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들 일자리, 아르바이트 자리부터 다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해서 결국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제일 먼저 직격탄 맞은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집을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결혼,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자녀, 낳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졌고 국가 경쟁력의 엄청난 추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설 명절인데요. 전국 지자체 10곳이 자신들 주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뿌린다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뭐 설 명절인데 돈 나눠주면 좋죠.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0곳이 경기도 2곳이고요. 전북이 5곳, 전남 3곳입니다. 20만 원씩을 다 나눠준다는 전북 진안, 이곳의 재정 자립도는 6.69%입니다. 30만 원씩 뿌린다는 전남 보성, 재정 자립도 7.61%, 전북 남원 8.68%, 전북 정읍 9.69% 모두 30만 원씩 뿌립니다. 그리고 50만 원씩을 뿌린다는 전남 영광, 재정 자립도가 11.72%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에서는 2곳입니다. 경기도 광명하고 파주인데요. 10만 원씩을 뿌립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명은 재정 자립도가 34.75%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55.09%인데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퍼준다는 것입니다. 270억 원이 들어갑니다. 파주는 재정 자립도 29.71%, 역시 경기도 전체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만 원씩 나눠줘서 510억 원을 쓴다고 합니다. 자, 이곳 10곳의 지자체들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지자체 살림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자, 2번째, 지역화폐로 다 뿌리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지역화폐와 민주당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결국 자기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다 살림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에 의존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돈으로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그냥 공짜로 이렇게 나눠준다. 결국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신세를 지는 것입니다. 자, 저희 지역구인 그 구로에는 지금 이제 4월 달에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진보당 후보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바로 옆 동네인 광명에는 10만 원씩을 나눠준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 지금 구청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청장이 10명 아니라 100명이 있어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있는 것이 구청장입니다. 진보당은 어떤 당입니까? 통합진보당. 이석기라는 사람이 내란 선동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판정을 받고 해산된, 우리 사회에 그런 당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정을 받고 해산된 통진당의 주요 인사들이 다시 모여서 만든 당이 바로 진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당이야말로 내란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재판도 받지 않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아직 모르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다, 우두머리다라고 낙인을 찍고 선동을 바로 이 내란의 후예들 진보당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빚만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 세대 약탈하고 미래 세대를 등치는 민주당의 좌파 경제 정책, 이제는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런 세력이 우리나라 살림을 또 맡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